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2월 2일 9일 제지 식구님들과 함께 영상을 공부해 보도록 주가의 모습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기적인 매수 매도가 아니고 성장 가치주로서 장기적으로 최소 2년, 3년 그 이상 어쩌면 10년까지도 바라보는 영상입니다. 9일 제지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죠. 어제도 영상을 마련했지만 오늘은 시장에서 의미 있는 특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함께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함께 분석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은 959만 주가 됐고 가격은 4,710원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핀 반도체,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그래핀 반도체 삼성 보고 있나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시장에서는 9일 제지에서 만드는 대면적 그래핀 비전사 방식을 반신반의하고 있죠. 그 이유인즉슨 다름이 아니라 작은 기업이고 종이 쪼가리나 만드는 작은 제지 회사에서 꿈의 소재인 삼성도 구글도 어디도 못 만들고 있는 대면적 그래핀을 만든다 하니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요. 그럼에도 그 발명과 윤순길 교수는 국제적인 학회에서의 SCI 국제기준 논문을 나노 분야 쪽을 포함해서 330편 이상을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고 2019년에는 오늘의 이 특허에 대해서 각 학회에서의 기조연설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9일 제지 즉 자회사인 9일 그래핀에서는 지속적인 빠르면 한 달에 두세 건 최근에는 연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두 달, 석 달, 맥시멈으로 석 달 만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2년째 계속 발표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꿈의 소재인 대면적 그래핀 기업입니다. 오늘은 특수지 전문기업 9일 제지는 자회사 9일 그래핀의 윤순길 이사가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질소 도핑 그래핀 방막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면적 그래핀은 도체이죠. 전기가 아주 구리보다 200배 이상의 잘 흐르는 평면입니다. 탄소 원자 6번의 원자 한 층으로 구성된 것이지요. 그런데 반도체로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 멈추게 할 수 있어야 반도체 소재로서의 적용 가능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또 할 수 있느냐, 밴드갭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가 있느냐, 또 시장에서 이렇게 태클 걸고 있었죠. 그런데 국내에서 지난 며칠인가요? 한 일주일 2월 며칠 날 정도에 국내 특허청에서 2년 만에 거의 특허가 등록 완료가 됐습니다. 이 기술은 티타늄 층 위에 직접적으로 성장된 후 질소로 도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것을 혼합을 시켜서 원소를 질소 원자를 어느 정도를 도포를 시켜가지고 새로운 성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도핑이라고 합니다. 그래핀층을 활성층으로 만들어 고품질, 고기능성 그래핀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한다. 회사는 이 기술에 대한 해외 특허를 위해서 국제 특허 출원 그리고 국내 특허 등록을 추진한다.
현재는 이 특허는 윤순길 교수, 박병주 교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일제지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면 현재 사내이사로 그래핀의 윤순길 교수가 계시죠. 그리고 스톡옵션도 드렸고요. 따라서 윤순길 교수하고 이 국일제지에서 오늘의 특허를 발표했다는 것은 특허 이전이 조만간에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회사는 이 기술에 대한 해외 특허, 그러게 국내 특허를 등록에 추진한다. 이번 특허는 국일그래핀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전사, 비전사식 방식에서 도출된 것이다. 그래핀을 알곤 플라즈마로 30초 동안 데미지를 주어서 그래핀의 카본 체인을 끊고 이후 끊어진 카본 자리에 N2 질소 플라즈마로 30초 동안 질소를 치환 바꿔치기해서 도핑, 성장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기술적인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도핑하는 방법이겠죠. 이 방식으로 생성된 질소 도프트 그래핀 TFT는 가장 우수한 반도체 특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즉 밴드갭을 만들어서 반도체 소자로서의 이끌어낼 수 있다. 가장 우수한 반도체 특성, 이것이 특허의 핵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도랑치고 가재 잡고 비전사 방식 기반으로 도출된 것이죠. 국일제지는 대면적 그래핀을 팔고, 그러면 그것을 가져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은 이 기반으로 해서 실리콘 반도체에서 이제 그래핀 반도체로의 소재의 변화로 이전할 것이다. 그 시기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점하는, 먼저 시작하는 자가 갑질을 한다. 현재 5나노의 네덜란드의 ASML에서 노광 장비로 극미세로 이렇게 칩을 회로에 설계를 하죠.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고집적이다 보게 되면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실리콘 기반으로서는 한계성에 도달한, 끝없이 5나노, 3나노, 2나노, 1나노 끝없이 줄일 수는 없고 소재 자체를, 베이스 자체를 바꿔야 되는 시기, 바로 그것이 그래핀입니다. 따라서 도랑치고 가재 잡고 국일제지는 요것을 소재를 팔고, 그리고 반도체 실리콘 기반으로 인한 그래핀 기반으로 인해서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요 방식을 따라야 되니까 로열티를 내야 되겠고요. 마치 1990년도에 미국의 아주 조그마한 국일제지처럼 조그마한 퀄컴이라는 회사가 삼성에 다가와 우리의 CDMA 방식을 사가라. 삼성은 우습게 생각하고 거절을 했죠. 지금은 수조 원의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매년 그렇게 갚고, 현재 미국의 퀄컴 기업은 연 10조 원의 로열티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한 시각이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10여 년 앞으로 다가올지는 그 누구도 IT의 기술 세계에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질소 도프트 그래핀 TFT는 모두 100도씨 저온에서 작업돼 유연한 PET, 폴리에틸렌 텔레프탈레이트와 PDMS, 폴리디멜틸 실론산 등 플렉시블한 기판 위에 형성이 된다며, 이 작업으로 그래핀의 유연성, 플렉시빌리티가 15% 또 유연해지고, 팽창률, 잡아들임이죠. 스트레치어빌리티는 140%까지 확보 가능한 것이 중요 포인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기술은 그래핀을 반도체뿐만 아니라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크게 활용될 수가 있고, 나아가 신축성과 유연성이 필요한 모든 반도체 분야에 널리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한 대한민국 소재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시간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일하게 이 세로이만 지난 6월부터 이렇게 영상을 국일재지 그래핀, 다른 많은 분들은 조금 몇 분 계셨던데요. 꼴랑 차트로만 주가가 오르네 내리네 이런 것들만 하셨죠. 저는 모든 영상의 기업적인 IT 전공자로서 기업적인 내용, 특허 이런 부분을 함께 기술적인 부분도 물론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일 그래핀 현재 심사 중에 있는 미국 특허가 있죠. Transfer Free Method, 그러니까 피전사 방식 for producing graphene thin film. 그래핀 방막의 생산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에 대한 특허 재등록도 이어진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달 1월 22일 미국 특허청에서 심사가 non-final rejection이 돼서 조금 일부 조정을 위한 반려가 됐는데, 이것은 기술에 대한 설명 등을 서류를 보완해 재심사 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허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 등을 자제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국일 그래핀에 대해서 대단히 믿음을 가지고요. 현재 이 미국 특허 등도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그래핀에 대해서는 가장 논문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 2위 정도에 해당하고 일본이 3위. 그러나 비전사 방식의 윤순기 교수의 발명은 세계 최초 유일한 상황에 있다. 우연의 일치로 티타늄 증착을 하면서 발견한, 자연과학에서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진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 역학, 그리고 모바일 폰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사고의 전환에서 닐스 보어에 의해서 수소원자 모델에 의해서 생각하는 핵이 있고 전자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 혹시 비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의 발상의 전환. 물론 그래핀에 대한 노벨상도 역시 스카치 테이프로 인해서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얻어내는, 그래서 2010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물리학 전공자로서 그렇게 간단하게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사실 그 당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윤순길 교수의 이 방식 또한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티타늄층에 증착을 해서 한번 해볼까? 과학자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과의 죄송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과의 출신이 분들은 고교 시절에 지구과학 같은 것을 배웠을 거예요. 케플러의 법칙이다 이런 것도요. 케플러라고 하는 어떤 과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세 개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 세 개의 법칙을 우리가 세 번째 법칙이 있는데, 그것도 11년간에서 제곱도 해보고 로그도 씌워보고 미분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어떤 하나의 식을 도출하는데 11년간이 걸렸다 이렇게 과학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이 기술적인 부분이 어떤 천재적인 분들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우연의 발상의 전환에서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발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우연하게 생각해내는 그러한 부분. 그로 인해서 2019년 6월 달에 국제 재료학 학회에서 윤순길 교수가 서렌디피팅, 우연의 발견상이라는 것으로 1등상을 수상하게 되겠죠. 어쨌건 주주분들 좀 더 기다리시고 주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소재의 확실성, 현재 국내의 논문은 전부 다 국내의 특허는 완료된 상황이고요. 미국에 있는 요거 프로덕션 생산에 대한 특허가 현재 2018년 5월 30일 출원이 됐기에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었지만 지난해에 미국의 코로나 상황, 재택근무로 인해서 상당하게 긴 소요가 되고요. 오늘의 이 기사 또한 2019년 2월 중에 했는데 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거의.
대부분 빠르게 되면은 신속한 특허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보통 14개월, 15개월 정도, 20개월 그런데 거의 23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상황들이 딜레이되고 미루어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건 잘 국내에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질소 도핑된 그래서 그래핀이 반도체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오늘 유일하게 세계 최초로 나온 이제 특허입니다. 반도체의 소재 역시 실리콘에서 그래핀으로의 전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다. 유일하게 바로 국일 그래핀에서 보유하고 있다. 모회사는 국일 재지고요. 모쪼록 오랜 시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내용들이 더 나와서 소재 강국으로의 코리아가 되기를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